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얼마 전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결혼을 했다가 1년도 살지 못하고 정리를 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참 힘들다는 생각만 들었고 후회가 많았거든요. 오래 알고 지냈는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집안인지 몰랐냐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저는 겉모습만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점점 알게 되며 한마디로 현타가 온 건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해 볼게요.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에 같은 동아리에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친한 동아리 친구 정도였어요. 졸업하고 제가 잠깐 해외에 연수를 다녀오는 동안에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연락을 주고받았었고요. 그러다가 사귀게 된 건 남편이 취직을 하고 몇 달 지나서부터였어요. 저는 2년 전 취직해서 먼저 회사를 다니고 있었죠. 취직했다고 친구들 불러 술 한잔 산다고 해서 만났는데 남편 회사가 저희 회사랑 같은 지역에 있더라고요. 야, 혜영이 이제 자주 볼 수 있겠는데? 물론 네가 만나줘야 되는 거지만 뭐 서로 시간 맞으면 만나는 거지 만나주고 말고가 뭐 있냐? 연락해. 가끔 저녁이나 같이 먹자. 워낙 오랜 친구 느낌이라 편하게 만나 같이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보고 그렇게 놀다가 사귀게 되었어요. 동아리 친구들은 저희가 결국 사귀게 될 줄 알았다나요? 아무튼 대학 때 술 마시고 늦게 서로의 집에도 가본 사이라서 양쪽 부모님도 반대는 안 하셨어요. 사귈 수도 있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혼을 약속하고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려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 남편 집안은 저희 집보다 잘 살지는 않았어요. 저희 집은 감사하게도 할아버지한테 받은 유산도 좀 넉넉했고 아빠가 대기업 임원이어서 저는 큰 부족함을 모르고 살았어요. 남편 집은 그냥 평범했고요. 원래 서로 집안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진행하는 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저는 긴장을 하고 인사를 하러 갔지만 시어머니는 그전하고 다름없이 저를 대해주셨어요. 시누이는 약간 까탈을 부리기는 했죠. 이제 나한테 깍듯하게 형님이라고 불러야 돼. 전처럼 편하게 언니 하지도 말고. 혜영이 너 가끔 나한테 반말 섞어서 말하고 그랬지? 이제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야. 안수가, 네가 시어머니니? 내가 시어머니야. 네가 시어머니 노릇한다. 엄마, 이런 건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둬야 나중에 감정 안 상하는 거야. 집안 서열 문제는 똑바로 해야지. 아우, 얘도 내 딸이지만 별나다 정말.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내가 결혼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더라고. 혜영이 너 기분 나쁜 거 아니지? 저는 괜찮아요, 언니. 아니, 형님. 말씀대로 호칭이나 서열은 확실하게 해야 나중에 서로 기분 상하지 않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우리 혜영이가 이렇게 이해심도 많고 대인배라니까. 누나랑은 좀 다르지? 하유, 벌써부터 우리 혜영이 이러면서 편드니? 그래, 남편이 마누라 편 좀 들어줘야지. 그래야 여자는 든든하더라. 시누이는 입을 삐죽대며 곱게 저를 흐겨보며 말했어요. 저는 남편이 저를 축혀 세워주는 것 같아 은근 고맙기까지 했고요. 그런데요, 저한테 이해심만 다 대인배다 하는 게 전부 밑밥이었더라고요. 어떤 일인지는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나을 거예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희 역시 결혼 준비하며 가장 고민했던 건 집 문제였어요. 다른 건 크게 걸리는 게 없었고 혼수나 살림도 남편이 모아놓은 돈을 기준으로
그 수준에 맞춰서 하기로 했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면서 마음대로 해주지 못하고 많이 받지도 못한다고 좀 섭섭하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하지만 애초에 저희끼리 알아서 하기로 했던 거라 이해해 주셨어요. 집 문제는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아서 저희 직장하고 너무 먼 데에 얻어야 하는 게 문제였어요. 거기서 좀 부딪혔죠. 혜영아, 아무래도 신혼집은 우리 본가 쪽에 얻는 게 좋을 것 같아. 거기가 집값이 그나마 싼 동네잖아. 우리 집에서 버스로 한 10분 정도 가면 되는 데에 아파트 단지 있거든. 거기 신혼부부들 제법 살더라고. 다 좋은데 그러면 우리 출퇴근하는데 무려 3시간 반이야. 길 막히면 더 걸릴 수도 있어. 어쩌다 나가는 거면 모르지만 일주일에 최소 5번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길에서 지친다고. 근데 우리가 돈이 안 되잖아. 우리 집은 보태줄 형편도 안 되고. 남편 집은 시아버지가 10여 년 전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 연금도 나오고 집이 있어서 궁한 건 아니었지만 여유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처음으로 막막함을 느꼈어요. 제가 집 문제로 며칠씩 고민을 하자 결국 아빠가 집을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네 오빠 해주려고 했던 집인데 걔는 뭐 외국에서 올 생각을 안 하고 있잖냐. 오더라도 앞으로 10년은 더 있다 오겠다고 하니까 네가 부담 갖지 말고 받았으면 좋겠다. 대신 집 명의는 너 단독으로 하고. 아빠 말대로 하자 혜영아. 나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시키면서 돈 부족하다고 집도 제대로 장만 못하는 거 보고 있으라는 거니? 돈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 보고만 있는 것도 못할 짓이다. 너 그것도 불효야. 결국 저는 엄마 아빠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통에 집을 받기로 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고는 하면서 표정이 아주 밝아지더군요. 그럴 수밖에요. 엄청 오래 걸려서 출퇴근할 뻔했는데 자가용으로 30분이면 가는 거리에 집을 얻었으니까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자기가 한 몫의 신혼가구를 산다고 했어요. 저희가 집을 해준 만큼 좋은 걸로 하겠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믿고 부엌용품하고 식기 같은 것만 신경 썼어요. 그런데 신혼가구들이 어째다 생활감이 있는 거였어요. 뭔가 이상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소파 다리에는 오래된 흠집이 있었고 침대 프레임도 약간 삐걱거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의심스러워서 남편한테 이거 혹시 중고거래로 산 거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다고 하는 거였어요. 이 가구들이 전부 유럽산이야. 침대 프레임은 프랑스 거고 소파랑 탁자, 장식장은 스페인산이라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새 거여도 우리나라 거가 유럽산 따라가겠어? 남이 좀 썼던 거라도 수입이 낮겠더라고. 내가 정말 좋은 가구를 하고 싶다니까 엄마가 알아봐 주신 거야. 나는 생각이 좀 다른데? 아무리 외국 거가 좋다고 해도 남이 쓰던 중고로 신혼생활을 시작한다고? 차라리 국산 새 제품으로 하는 게 낫다고 봐. 이거 물릴 수는 없는 거야? 물린다고? 그거 찾는다고 엄마 꽤나 신경 쓰셨는데 그것도 좀 아니지 않나? 네가 정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는 말하지 말고 알아서 바꾸든지 해. 나 엄마 마음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마음이 상한 건 진수 너 아니야? 네가 기분 나쁜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않아? 나도 생각해서 고른 건데 네가 무조건 중고라고 안 좋아하잖아. 남이 쓰던 걸로 신혼생활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나? 남이 쓰던 건 나쁘다는 생각도 편견이야. 처음으로 이 남자랑은 말이 안 통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멈췄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만 여기고 묵묵히 하나하나 제 손으로 가구들을 바꿨어요. 남편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더군요. 다만 나중에 자기 엄마나 누나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설명만 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거기에 누나까지 들어가냐고 하니까 그 아이디어를 처음 낸 게 누나라는 거예요. 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바로 그 시누이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시누이를 좋게 생각하겠어요. 남의 신혼 살림을 중고로 사라고 코치했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결혼식 준비할 때나 결혼식 당일이나 티내지 않고 잘했어요. 가구를 바꾸게 된 것도 잘 설명했고요. 친구들도 남이 쓰던 걸로 하지 말다고 하더라. 뭐 그런 식으로 핑계를 좀 댔죠. 시누이는 썩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당사자가 싫다고 하니 별 수 없다고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을 무난히 마치고 약 일주일간의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는 거였어요. 있지, 우리 조카 하빈이 있잖아. 걔가 지금 자기 아빠랑 있는 거 알지? 매영이 누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별거 중이잖아. 근데 하빈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대. 누나가 매일 들여다봐야 하는데 마침 병원이 우리 집하고 멀지 않더라고. 누나가 지금 따로 방 잡아서 지낼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엊그제 집에 와 있거든? 그러니까 보면 그냥 웃으면서 인사 잘해줘. 우리 집? 우리 신혼집 말하는 거야? 아니, 우리도 들어가서 살기 전에 그 집에 들어가 있다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언성을 높이니까 남편은 주변을 살피며 쉿하며 조용히 하라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잖아. 하빈이가 아파서 매일 들러봐야 된다는데 있을 만한 곳이 없고 엄마는 경기도 광주 쪽으로 이사 가셨잖아. 저희가 결혼하기 몇 주 전 시댁이 이사를 가기는 했어요. 그렇다고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누이를 신혼집에 먼저 머무르게 하는 결정을 하다니 솔직히 많이 기분 나빴죠. 저는 집에 올 때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요. 누가 그 상황에서 말을 하고 싶겠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자기 누나랑 잘 지내달라고만 하더군요.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도 않는 거였어요. 더 가관인 것은 집에 갔더니 시누이가 거실을 온통 어지르고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고 있는 거였어요. 정말 아들이 아파서 걱정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태평하더군요. 게다가 저를 보자마자 밥을 차려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형님, 죄송한데 저희 비행기 타고 장시간 와서 너무 피곤해요. 저는 밥 생각도 없고요. 형님이 진수랑 같이 배달시켜 드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쌩하니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런데 저희 침대에서 잤는지 이불이니 베개니 제자리에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너무 속상해서 바로 씻고 잠들어 버렸고 남편은 제 옆에 올 엄두가 나지 않았는지 소파에서 잤더라고요. 시누이는 그런 제가 못마땅한 것 같았지만 뭐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자기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었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보름이 지나도 시누이가 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형님, 하빈이 아직도 병원에 있어요? 어디가 아픈 거예요? 많이 아픈 거면 저희도 병문안 가봐야죠. 그게 아니면 언제까지 이렇게 계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계속 저희랑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머, 올케 지금 나더러 나가라 이 소리야? 하빈이 들먹이면서 나 내쫓으려는 거? 내가 뭘 그렇게 불편하게 한다고 그래. 나 밥 안 차려준다고 뭐라고 하기를 했어. 내가 살림 못한다고 타박하기를 했어. 하는 말들이 하도 같잖아서 진짜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는데 문자를 보더니 자기 나가야 된다며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수상했어요.
잔뜩 꾸미고 나가는 게 절대 병원에 아들 보러 가는 사람 같지는 않았거든요. 시누이가 뭐라고 다니는지는 주말에 알게 됐어요. 근데 웬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서 시누이를 불러냈으니까요. 은선이 있어요? 근데 어머님은 안 보이시네요. 어머님이라면 저희 시어머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집에 와 있다던 동생네군요.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는데 남편하고 시누이가 나왔어요. 남편은 얼른 그 남자에게 아는 척을 하며 인사를 했고 시누이는 그 남자하고 바로 나가버렸어요.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 어머니도 와 계신 거지? 진수 너도 저 남자랑 아는 것 같은데 다 모르게 대체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 거야? 일들을 하고 있다니 그런 거 없어. 저 남자는 누나가 만나고 있다고 전에 소개해줘서 얼굴만 아는 거야. 그리고 엄마도 하빈이 병문안 간다고 하루 정도 와 계셨던 것 같아. 자세한 건 나도 몰라. 엄마가 자식 집에 올 수도 있는 거잖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라며 남편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친구랑 약속이 있다고 나가버렸어요. 이것저것 의심스러운 게 많아 그날 시누이가 들어온 후 와인과 치즈를 주면서 슬쩍 떠봤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차려주니 신이 난 시누이는 술술 다 풀더라고요. 내가 하빈이 아빠랑 찢어지고 얼마 안 돼서부터 만나는 남자인데 변호사다? 대단하지? 이혼 전문 변호사이고 선배랑 같이 하고 있는데 곧 확장 이전할 거래. 저는 얼굴도 본 적 없는 시누이 전 남편은 한의사라고 했는데 딱 봐도 직업 보고 사람 고르는 게 느껴지더군요. 시누이가 외모는 누가 봐도 한번 다시 돌아볼 정도로 몸매도 좋고 세련되게 생겨서 남자들이 좋아할 만했어요. 그러니까 올케도 좀 협조해. 나라고 이렇게 올케 눈치 보며 여기 있는 게 좋겠어? 근데 내가 잘 되면 뭐 나만 좋은가? 우리 집안 전체가 다 좋은 거잖아. 우리 명석씨 지금 여기가 내 집인 줄 알거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 올 때는 좀 그런 척 해줘. 올케랑 진수가 들린 걸로 해달라고. 근데 그거 사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해야 그 변호사라는 분하고 잘 되는 거예요? 제 말에 남편이 끼어들며 한마디 했어요. 혜영이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이게 어떻게 사기야? 누나 좀 있어 보이게 해주자는 거잖아. 누나가 그 사람하고 잘 되고 싶어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사기지 뭐. 두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하겠네요. 저는 그 남매를 피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어머니가 신혼여행 간 사이에 여기 와서 자기가 사준 집인 척 했으면 뻔하죠. 시어머니랑도 말이 통하지는 않을 것 같았고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싫기만 했어요. 그래서 며칠 후 마음 먹고 시누이한테 통보를 했어요. 형님이 좋아하는 남자랑 잘 되는 거 저도 좋아요. 그런데 그건 형님 인생이고요. 저는 사실 제가 신혼 첫날부터 이렇게 시댁 식구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여기는 엄연히 제 집이고요. 저는 남편하고 단둘이 오롯이 신혼생활 만끽하고 싶거든요. 저의 그런 바람이 욕심인가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형님. 지금 저희 집에 2달 가까이 지내고 있어요. 하빈이 아파서 왔다고 하셨는데 형님, 하빈이는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가주셨으면 해요. 여기로 남자친구 부르실 생각 있으시면 그날만 오시면 되고요. 제가 그 정도는 협조해 드릴게요. 제가 딱 부러지게 말하자 시누이도 남편도 말을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대체 이 남매가 무슨 꿍꿍이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제가 정말 오랜 친구로 알고 지냈고 그러다가 너무 좋아서 결혼한 남자인데 이런 면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예,
나 여기 며칠 있다 가려고 한다. 하빈이는 잘 치료받고 회복해서 학교 잘 다닌다더라. 그래도 손주 얼굴 한번 봐야지. 그리고 우리 은선이 입을 옷도 좀 사주고 남자친구도 보려고 해. 아니요, 어머니. 형님하고 같이 가주세요. 저희 집이 여관도 호텔도 아니고요. 그렇게 오래 지내시는 거 저 불편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인사드리러 안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집 제 명의의 제 집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어머니가 사준 형님 집인가요? 그거 장단 맞춰달라고 하시는 거면 최소한으로 그 남자분 오실 때만 그렇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저도 더는 양보 못하겠어요. 예, 우리 은선이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도 좀 네가 참아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집 그 먼 데서 방 둘의 좁은 거실에 화장실 하나인 집을 보여줘봐라. 그런 남자가 우리 은선이랑 결혼하겠다고 하겠어? 그러니까 최소한의 협조 해드리겠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계속 지내실 이유가 되는 건 아니죠. 그 남자가 계속 여기에 오거나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선이 남자친구가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잖아. 나 니네 신혼여행 갔을 때 여기 우리 집이라고 걔 밥까지 차려 먹여서 이제 와서 아니라고 말 못해. 그러니까 아직 저희 쓰지도 않은 그릇이며 숟가락 젓가락이며 다 쓰셨다고요? 냉장고에 저희 엄마가 채워놓은 재료도 먼저 쓰셨겠네요? 아니다. 그거는 내가 사다가 차렸어. 니들이 갔다가 오는 시간이 있는데 사부인이 냉장고 채워놓은 건 니네 오는 날 아침이었을 거다. 맞지, 은선아? 그날 아침에 배달 왔었어. 진짜 이 사람들은 자기들 잘못을 하나도 모르고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더군요. 저는 이렇게는 안 될 것 같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그러자 시어머니는 그럼 자기가 우리 집에 머물지 않으면 되는 일 아니냐며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시누이는 계속 데리고 있으라는 거죠. 뻔뻔한 시누이는 나갈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 저 모르게 제 명의를 도용해서 신혼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남편 핸드폰에 대출 명세서가 도착한 걸 보고 알아본 결과였어요. 남편은 그 돈을 시누이한테 좋다고 실토했어요. 누나가 결혼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하잖아. 누나 남친이 자꾸 통장에 얼마 있는지 보려고 한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통장에 넣어줬어. 자그마치 1억을? 그래서 그 남자가 형님하고 결혼한대? 시누이가 거실에서 저희 말을 들었는지 바로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울기 진짜 되게 떽떽거린다. 내가 잘 되는 게 그렇게 배 아파? 내가 돈 있는 거 보고 명석 씨가 결혼 생각해보자고 했어. 그럼 됐어? 그래, 혜영아. 일이 잘 되면 돈은 다시 우리가 돌려받을 거야. 대출받은 거 내가 착실히 갚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착실히? 그래서 너 돈 없다고 우리 생활비 통장에 돈 안 넣는 거였어? 그러면 착실히가 아니지. 나 믿고 일 저지른 거잖아. 어떻게 나한테는 한 번도 상의를 안 하고 이렇게 다 마음대로야? 엄연히 내 집인데 그걸로 대출받는 것까지 날 속였잖아. 아, 진짜 지명이 되게 따지고 드네. 좋은 말도 한두 번이라고 했는데 옳게는 듣기 싫은 말을 꽤 여러 번 하는 재주가 있다. 사람들 정남이 떨어지게 하는데 일가견이 있나 보네. 나 결혼하고 나서 그딴 말 짓거린 거 후회나 하지 마. 내가 우리 진순이 챙겨도 옳게는 단 하나도 안 챙길 거니까. 제가 그러면 뭐 무서워할 줄 알았나 보죠. 무슨 시댁떡 바라면서 결혼한 것도 아닌데 지가 나를 어떻게 할 거라는 둥 고리타분한 협박을 하는 게 더 우스웠어요. 시누이 남친은 자기가 변호사니까 결혼하려면 집은 해와야 한다는 식으로 계속 말했나 보더라고요. 자기네 부모님이 그걸 원한다고요. 집 해줄 형편만 되면 다른 건 크게 따지지 않는다고 하니 시누이가 그 말에 눈이 뒤집어진 거였어요. 거기에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까지 장단을 맞추고 있는 거였고 저는 본의 아니게 휘말려 들어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중이었네요. 서울 강남하고 멀지 않은 데에 자기 아파트를 갖고 있고 돈도 있는 행세를 해서 일단 결혼부터 하고 보겠다는 속셈인 거였죠. 그런데 보니까 신우이가 그 돈 1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을 썼더라고요. 남친한테 선물을 해줬다나요? 저는 그 말에 완전 열이 받아서 다 당장 관두고 이 집에서도 나가라고 했어요. 그러자 신우이가 완전 발끈하더라고요. 올게 진짜 못됐다. 아주 나가라는 말이 입에 붙었구나. 무슨 가족이 이래? 명석 씨 나랑 결혼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올케가 싫어도 좀 참아야겠어. 그래 혜영아, 너 너무 야박하게 구는 것 같아. 우리 집에 왜 그래? 네가 좀 가진 게 많다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어? 누나 곧 결혼한다잖아. 결혼하겠다고 정확히 말했어? 그랬냐고. 생각해 본다고 했다잖아. 그 정도면 게임 끝이지.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여자 안 만나. 그리고 2천만 원? 걱정하지 마. 결혼만 하면 명석이 형 돈으로 다 갚게 될 텐데 뭘 그걸 갖고 그렇게 파르르 떠냐. 그 순간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단단히 잘못 봤구나 싶었어요. 남매가, 아니 시어머니까지 셋이 어찌나 똑같은지 황당하기 그지없었어요. 저는 돈이 많고 적고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 중에도 이상한 사람이 좀 많아요. 제가 남편이 좋았던 건 소탈하고 상식적이고 평범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보는 그 사람은 전혀 아니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뻥튀기 하는 인간이었네요. 게다가 남편은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고 말았어요. 있는 집 여자랑 결혼하면 좀 더 너그러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이 사람은 다 속내가 있어서 나랑 결혼하자고 한 거였구나. 그 생각이 드니 더는 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안 나가면 경비원, 아니 경찰까지 부르겠다고 악을 썼고 남편과 신우짐을 현관 밖으로 막 집어 던졌어요. 제가 난리를 치니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고요. 그런데 한 30분도 안 돼서 신우이가 현관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오는 거였어요. 내일 명석씨 올 것 같은데 갈 데도 없고 나는 여기 있을래. 진수는 친구네로 갔는데 너무 그러지 마. 나는 여기 있어야겠어. 우리 엄마 나 명석씨랑 결혼한 것만 바라고 나한테 새 차도 뽑아주셨어. 벤츠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걸로. 나 그거 명석씨 줬단 말이야. 그래서 나랑 결혼도 더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가 왜 경기도 광주에서 더 외딴 곳까지 들어가는 대로 이사를 갔겠어? 엄마가 차 때문에 돈 빼느라 그런 거야. 저희 결혼할 때 친정에서 다 해주는 걸 보면서 입 싹 닫고 한마디 안 하더니 신우이 변호사 남편 얻어야 된다니까 집까지 빼서 돈 마련해 외제차 샀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했어요. 남편이 제가 대출받은 거며 신우이가 그 돈을 쓴 걸 다 알았다고 말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쫓겨났다고요. 얘, 니네 돈도 많으면서 그깟 2천만 원 갖고 뭘 그러냐? 우리 은선이가 그 돈 어떻게 할까봐 너 그러니? 얘, 정 안 되겠으면 친정에 말해서 갚으면 되잖아. 돈 많은 친정 뒀다가 뭐 하려고 그래? 돈 가지고 사람 너무 섭섭하게 하는 거 아니야. 변호사가 집안에 들어와 봐라. 집안 격이 달라지는 거야. 저는 그게 이 사람들의 진짜 속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어물쩍 뭉개면 결국 저와 제 친정이 다 수습할 거라는 거죠. 저는 제가 덤태기 쓸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론은 결국 이혼이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신혼 초부터 산산조각난 제 생활하며 제가 쓰지도 않은 돈 때문에 고민해야 된다는 게
말도 안 되니까요.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너랑 못 살겠으니 이혼해야겠다고 말했고, 시누이가 버티고 나가지 않는 게 꼴보기 싫어서 일단 집에서 나와버렸어요. 제가 신혼 첫날 있었던 일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말씀드리자 부모님은 안 될 일은 빠르게 정리하는 게 낫다며 바로 이혼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했어요. 저는 시누이의 남친이 이혼 변호사라는 게 갑자기 웃음이 나더라고요. 뭐 이런 조화가 다 있나 싶었죠. 저는 일단 신혼집이 있는 동네 부동산을 검색해서 집부터 내놓았어요. 그 집 가지고 또 무슨 장난을 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시누이 남친이 정말 어떤 생각인지 너무 궁금해서 제 이혼 변호사를 만나고 오는 길에 그 사무실에 가봤어요. 그쪽이 이혼 변호사들이 많은 데라 멀지 않은 곳에 사무실이 있다더라고요. 제가 간 로펌처럼 사람이 많지도 않고 빠릿빠릿하게 일을 하는 모습도 없었어요. 그래도 상담을 온 사람들이 몇 보이더라고요. 시누이 남친은 한 10분쯤 있다가 사무실에서 손님하고 같이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알아보고는 무슨 일이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누이랑 언제 결혼할 건지 물어봤더니 잠시 머뭇대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 그게 은선이한테 생각해 본다고 말은 했는데 구체적으로 결혼을 할지는 솔직히 말할게요. 뭐 은선이가 자꾸 매달려서 집이 있어야 한다, 돈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근데 저 자신이 결혼에 딱히 긍정적이지 않고요. 제가 맨날 보는 게 이런 거잖아요. 결혼에 환상도 없어요. 그럼 벤츠 왜 받으셨어요? 왜 희망을 줘서 저까지 피곤하게 만들고요? 아니, 제가 뭐 받고 싶다고 했나요? 무조건 저 타고 다니라고 손에 차키 쥐어주잖아요. 그거 안 받을 이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왜 그쪽한테 피해를 줬나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긴 말하지 않을 테니 그 아파트 명의가 누구 거인지나 알아보라고 하고 나왔어요.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어쩜 시누이는 그렇게 자기처럼 이기적인 남자를 만났나 모르겠더군요. 그러면서 저도 어쩌면 남편 같은 구석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만났나 하고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입술을 깨물 정도로 후회가 되고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다음날 제 물건을 다 빼려고 신혼집에 갔더니 시누이는 남친하고 전화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헤어지자는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는 이제 와서 왜 헤어지자고 하냐며 자기가 여기에 들인 게 얼마인 줄이나 아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친이 하는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가 짐을 챙겨 나오자 바로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이 집 올케 거라고 말했어? 명석 씨한테 말했냐고? 아니요. 혹시 그 사람이 제가 말했다고 해요? 그래요? 아니, 그건 아니고 명의를 알아봤다는데 그런 거 알아보라고 한 거 아니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왔고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얘, 너는 남편하고 싸웠다고 그렇게 친정으로 가버리면 어떡하니? 그런 거 버릇되면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당장 집에 들어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저 더는 같이 안 살 건데 뭐 하러 가요? 저 이혼 소장 접수하고 왔어요. 제 말에 충격을 받았는지 시어머니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더니 다음날 저희 친정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아니, 사돈분들도 그래요. 애가 이렇게 철없이 이혼한다고 그러면 말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넙죽 딸애를 받아주고 변호사 찾아가는 걸 말리지도 않으세요? 어른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부인은 제 딸의 집 갖고 따님이 장난치는 것도 다 참으라고 했다면서요. 진수는 제 딸 속이고 대출까지 받고요. 그 돈을 따님이 또 썼다던데요. 그거 우리 보고 갚으라고 하셨다면서요. 어른이 그러시면 안 되죠. 저희는요, 우리 딸 더 고생하기 전에 이혼하는 거
100번 찬성합니다. 아니, 돈 있는 집에서 사위도 돕고 사돈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참 매정들 하시네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막 무시하는 거죠? 아니요. 차라리 솔직히 말하고 같이 상의를 했더라면 저희도 화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돈을 저희는 거저 얻은 줄 아세요? 저희 선대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아놓은 거고 저희 바깥 양반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쌓아둔 거예요. 그건 생각 안 하고 돈 있는 집 없는 집 구분하시는 건 너무 편견 같습니다. 저희는 그 돈, 우리 딸이 쓰지도 않은 돈 못 갚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냥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바로 제 신혼집으로 갔더라고요. 그리고 보란듯이 문자를 보냈더군요. 나 당분간은 우리 은선이랑 여기 있어야겠다. 집까지 가기에도 너무 멀고 웬만하면 여기서 지내야겠구나. 네가 이렇게까지 모질게 굴며 집까지 팽개치고 나갔으니 이 집 필요 없단 뜻 아니냐? 은선이랑 나는 여기 있을 만큼 있을란다. 그런데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남편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집을 금매로 시세보다 싸게 내놓아서 바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말할 틈이 없어 지나갔는데 그걸 모르고 여기서 살겠다고 하니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보아하니 집에서 나갔던 남편까지 돌아와서 셋이서 거기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을 내버려 뒀어요. 어차피 한 달 후면 그 집주인이 이사 들어올 예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제 핸드폰이 불이 나게 전화가 오더군요. 남편의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남편이 저를 직접 찾아왔어요. 야, 너 이거 뭐야? 그 집에 누가 이사 들어온다면서 안 나갔다고 뭐라고 하던데? 그래서 내가 짐 다 뺄 사람 보내겠다고 했어. 사람 안 갔어? 너 왜 그 집 팔렸는데 말도 안 하고 있었어? 우리 매기라고 한 거지. 돈에는 나한테 언제 말 한마디 했어? 나한테 말하고 일 다 저질렀냐고. 근데 내 집 파는데 내가 왜 얘기해줘야 돼? 애초에 자기 집도 아닌 데에서 자기네 것처럼 하고 산 사람들이 문제 아니야? 나한테 더 따질 거야? 그럼 경찰서 갈까? 변호사 부를까? 누가 맞다고 하는지 볼래?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다가 돌아갔어요. 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나와 멀리 떨어진 자기네 집으로 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저더러 이혼만은 하지 말자며 사정하는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 번호를 전부 차단해버렸고 6개월 후 저희 승소로 이혼 소송은 끝이 났어요. 시누이는 벤츠차를 남자한테서 돌려받으려고 꽤나 애를 썼나 본데 시누이가 안 받겠다는 걸 주는 걸 본 사람이 있었고 그렇게 받은 선물은 당사자가 돌려주기 싫다고 하면 안 돌려줘도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못 받고 끝나버렸다고 해요. 남편은 대출금을 갚느라 오지게 고생하고 있다고 하던데 저랑은 이미 끝난 일이라 신경 끄고 살아요. 정말이지 다시는 결혼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계속 살 수 있으실까요? 이제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 저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매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